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 주셨죠? 네, 좀 네. 답답했어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세요? KT 뮤직요. 네, KT 뮤직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비중은 30%고, 예. 매수가는 7,040원요. 네네. 10% 넘는 손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KT 뮤직 오늘 그래도 3% 반등했고요. 5,810원에 마감됐고요. 네. 네, 도와드릴 부분 어떤 점일까요? 본전이라도 할 수 있나 싶어서. 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꿈을 갖고 그래도 접근하셨을 텐데, 그쵸? 그리 말입니다. 예. 음원 쪽에서 또 KT 뮤직을 골라주셨어요. 네. 뭐 자랑하고 싶은 이 기업의 뭐 그런 점들이 잘 있을까요? 알지는 못하고, 네. 누가, 음원이 좋다고 해서. 네. 예. 스트리밍이 또 뜬다고 해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김성용님 드리면요. 네, 김영용 전문가님이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KT 뮤직이 7,040원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최근에 7,000원 넘어간 적이 없는데, 한 3개월 다 돼가죠. 저기 이제 10월경에 매수하셨다가 지금 그대로 밀리는 모양인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참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이죠. 사실 음원 가격 인상하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로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그룹에서 무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는데 마치 이는 그 KG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가 한참 잘 가다가 대기업들이 직접 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비실비실한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를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하긴 하는데, 현재는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대신 경계감이 있어 놓으니까 주가가 잘 상승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KT 뮤직도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릴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잘하면 매입 단가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6,000원 후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차트를 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요. 1차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1차 상승하고 지금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이 아주 견조합니다. 양봉, 음봉 패턴으로 해가지고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 N파동의 기본 A파 반등, B파 조정, C파 반등이 나오게 되면 7,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중간에 이 주봉을 보면 말이죠. 주봉이 깨져 내려가 가지고 지금 6,700원 자리에서 한번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의 중간 파동 50% 정도의 되돌림 자리가 이 자리에 나와버리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주봉에서 20주 2평이 걸리니까. 근데 20주 2평 자체가 아주 강력한 저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각도 자체가 꺾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저항은 아닌데 일단은 요 6,700원부터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정도 갔다가 맞고 다시 또 팔라고 했는데 또 비실해가지고 또 내려와 버리면 또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700원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얘는 7,000원, 7,04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요 자리가 지지를 좀 하려고 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또 맥이 6,700원 자리에 딱 걸립니다. 이 자리에 이제 관리를 들어왔다가 이제 무너졌던 자리인데 6,700원이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부터.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만약 이것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를 제가 봐드리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가 7,180원 정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잘하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6,700원인데, 어쨌든 6,700원에 올라서서 거기서 좀, 지지가 된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 단계 쪽, 아니면 이제 지지가, 눌림목 없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6,700원에서 7,180원 요 범주 안에서 그것은 조금 시세를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을까요? 손절가는요, 요렇게 좀 하나 잡아보면, 사실 손절가는 지금 요 위치를 보면은, 요 자리가 지금 있죠? 5,400원짜리인데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계단식 패턴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빙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4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돼야, 안 그러면 이제 전저점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다행히,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위로 좀 확률적으로는 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손실 줄이실 가능성이 더 높겠다고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6,700원, 7,180원 기억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네. 네, KT뮤직 손절가는 5,400원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IHC요. ISC.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7,300원에 30%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종가신데요, 딱? 네, 오늘 들어가셨나요? 네. 아이고, 예. 조금 많이 들어가서 조금 겁이 나서요. 네네. 오늘 6% 강세였어요. 예, 예, 이 가격선에서 27,300원 오늘 매수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전에 보니까 500원 현금 배당 발표가 네. 있었고요. 네. 배당 나길까지 가져가시면 배당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예, 도와드릴 부분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25,300원, 400원 뭐 이렇게 찍었다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좀 강력하게 올라오길래 네. 좀 밑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종가를 한 번 넣어봤더니 딱 그게 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 갈 수 있을지. 그동안 관심 많으셨던 종목이셨나 봐요. 옛날에도 이거 많이 들어갔다 나왔었어요. 그럼 수익 보셨겠네요. 네. 예, 아이고, 효자 종목입니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기업은요? 근데 이제 옛날에 4만 3천 원인가? 그 정도까지 갔다가 내렸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네네. 또 무상증자를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팔고 나와가지고 여태 보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많이 나오길래 종가로 들어가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좀 네. 한참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던 종목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보니까 계속 좀 정배열로 잘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ISC 어떤 분 진단 필요하신가요? 이재호 차장님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ISC가 오늘 6%대 반등, 지수가 좋았어요. 예. ISC는 이제 반도체, 업체부 실적도 괜찮고, 또 전방산업, 반도체 쪽도, 하이닉스 쪽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죠. 예, 그쪽도 괜찮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온 부분들, 고가를 넘어가고 올라간 부분들은 좀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고가를 갱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를 말씀하셨다시피 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권리락이 됐어요. 네. 네. 차후에 이제 이 무상 물량이 들어온다면 온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너무 큰 목표가를 두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올라오면 좀 한번 챙겨주고 물량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쪽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은 성급하게 들어갔나요? 네?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나요? 단기로 들어가셨는지 길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으나 단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다만 여기서 이 종목이 차트로 보시면 ISC가 어디냐? 예? ISC가 지난
10월 달에 여기 61선 정도 다지고 판 고가 뚫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사물인터넷 모멘텀이었다란 말이에요. 최근에 사물인터넷 종목군들이 뭐 급등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SC라든가 또한 뭐 기가레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실적도 되고 기관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시장 좀 흔들리면 좀 매물이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큰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은 약간 줄었는데 다시 4분기부터 좀 실적이 회복되고 복원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결코 비싸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한 3천억대, 지금 현재 2,200억대니까 3천억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러면 3만 5, 6천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그 시세를 바로 뽑아주기보다는 무상 물량의 소화 과정,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올라갔을 때 한 3만 원 정도면 한번 적절하게 이제 이익 실현해놓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싶어요. 예,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그래서 3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접근하는 쪽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과는 반대로 갔을 때 손절 라인도 정해셔야죠. 손절 라인은 제가 볼 때는 26,000원 정도, 26,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이제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재매입 점을 천천히 기다리는 쪽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ISC 중장기적인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전략대로 잘 이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종목 말씀해 주세요. 화인 베스트리요. 화인베스트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200원에 100%요.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100%를 들어가셨어요? 그때 한번 제가 상담했었거든요. 장기로 갈 거라고. 근데 예. 너무 많이 떨어져 사서. 아, 저희 개편하고 저 있을 때 상담 받으셨어요?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오늘 주가가 4,67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한 뭐 10%대 손실이시고요. 예.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 대응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장기적으로도 가고 싶은데 예.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인베스트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지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한성민 대리님요? 네, 한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화인베스트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죠? 예. 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조선용 현강 수출 현강을 만드는 그런 업체, 제조업체인데요. 일단 이 조선용에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조선업황에 되게 밀접한 관계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황이 뭐 2015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라든지 뭐 외형에 이제 다시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화인베스트는 하지만 이 업황이 좀 불황인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수익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100% 보유 비중까지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한 6,000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업황만 좀 살아나면 네, 한 7,000원까지도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이 화인베스트리 업종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관심이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급락해서 이제 해운업체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관심을 받아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인베스트도 이제 좀 기관들의 이제 관심을 받으면 네, 일단은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은 또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목표가 7,000원까지 네,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 업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손절 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좀
또 이렇게 좀 손절 라인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일단은 지금 전 저점 부근에 10월 달에 이제 저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 지금 4,400원 정도까지는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락할 경우 좀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더 이제 물량을 매수를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더 비중을 크게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잘 고르셨고요. 4,000원대에 오히려 또 추가 매수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100% 다 담았는데. 어머, 그러네요. 예, 100% 담은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이미 무리하셨습니다. 예, 네, 7,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인터넷 게시판 또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전화인가요? 네, 오늘 계속 전화만 받는데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LG 디스플레이예요. 예,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예, 28,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와, 용케도 그래도 가격을 잘 잡으셨어요. 예, 좀 됐어요, 산지가. 그래도 손해 안 보시고 가고 계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안 돼서 저는 좀 내렸나 했는데 그래도 LG전자보단 낫네요. LG 디스플레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오늘이요. 네. 많이들 다 상승하는데 이거 많이 빠져서 네네. 예, 뭐 잘못된 게 있는가 싶어서 좀 더 가져가 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은 목표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요 바로 전 고점에서 제가 좀 못 팔았어요. 네네. 요즘은 그때 없어가지고 못 팔았죠. 한 그 정도 전고점 정도 오면은 팔을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요. 네네. 예. 바로 얼마 전이었네요. 36,000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때가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네. 오, 네. LG 디스플레이. 신고가 나온 이후에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2.74% 하락해서 33,700원이고요. 다시 그 가격 가능할지 세 분 카운슬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해 주세요. 네. 이재우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차장님. 청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욕심도 많으시다, 그죠? 그 디스플레이는 딴 종목들 다 급락 나고 하락할 때 이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거 말고 뭐 제가 봤을 땐 특별한 뭐 이유는 없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왜냐면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좀 뭐라 한마디 하겠는데 28,000원대면은 꽤 됐어요. 그죠? 올해 상반기쯤에 매수하셨죠? 네, 그럼 한 뭐 6, 7개월 그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수익도 꽤 나 계신 상태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길게 보시는 쪽인데 오늘 좀 빠졌다 서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요. 예.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또 연말이라든가 연초되면은 뭐 그 LCD TV 패널 이쪽에 대한 수요 증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삼성도 그렇지만 애플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지금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뭐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태블릿 PC도 그렇고 또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다른 놈들 다 빠질 때 이건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10월 달에 급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또 다시 좀 올려놨는데 10월 달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아니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계속 올라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지겹죠. 조금 올랐다 뺐다 올랐다 뺐다 이러면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1년 내내 계속 빼다가 최근에 반등 나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 반등 나온 날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매물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 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20% 정도면은 비중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만약 지수가 또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물이 좀 나오다가 저점 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순환으로 구도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리가 어디겠냐? 제가 볼 때는 한 32,000원대 심하면 뭐 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뺐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직전에 이제 36,000원 근처 이 정도까지 왔다가 좀 빼서 속이 상하실 텐데 그 고가를 한번 보고 지금 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뺐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36,000원이나 혹은 뭐 요걸 넘어가면은 38,000원 정도 이 정도 목표가 두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 정도 연초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뭐 빠르면 12월 달 아니면 내년도 1월 달에 올라와서 36,000원을 뚫어낸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한번 챙겨주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차분하고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이나 잘 보유하셨네요. 예, 네. 네, 좋은 결과 꼭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인터넷 게시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신사동 고양이님께서 신사동에 자주 가시나 봐요. 네, 한진해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5,7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좀 더 끌고 가도 될까요?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6,080원에 마감됐습니다. 소폭의 수익이시죠? 김영용 전문가님이 진단해 주시죠.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있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회사가 STX 페노션이 실질적으로 망했죠. 한진해운도 8조 5천억이나 부채가 됐다가 대한항공에서 증자를 하고 교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조금 나아지고 했는데 지금 유가가 이제 급락한 것을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BW 발행이라든지 CB 이런 것은 나중에 전부 다 이게 주가 올라오면 잠재 매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본업이 크게 회복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경기가 진짜 좋아져 가지고 한진해운도 과거에 현대전자 하이닉스처럼 지금 하이닉스처럼 턴어라운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만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번에 이제 올라오면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원래도 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유가 하락할 때도 항공주 그렇게 잘 갈 때 그러다가 이제 쇼커버링에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외국인 팍 들어와갖고 올려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일단은 위로보다는 이제 아래로 5,900원을 아예 딱 못을 박아놓고요. 지금 5,700원대 매입 단가에 5,900원 매입 단가보다는 위에죠. 요 자리 정도 지선 이탈하면 매도. 그래서 이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6,500원 위로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보면은 왜 맞고 떨어졌냐면 지금 월봉에서 보면은 저항에 딱 걸렸죠. 20개월 월봉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6,500원 위로 두 번에 나눠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애매기는 종목 있으시죠? 예, 세명전기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4,800원에, 4,600원에 네. 50% 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하셨어요? 예, 예. 계속 떨어지길래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걸로 보여서 월봉에 201일선까지 찍어야지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네. 너무너무 지금 멘붕 상태예요.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4월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2년 됐어요. 아, 더 오래되셨어요? 예, 2년 됐습니다. 아, 2년 보유하셨어요? 예. 예. 아, 2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그럼 매도 너무 기회를 한번 답답하고 놓치신 지금. 거네요. 예,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시청자님. 예,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봐주세요. 예. 진작 전화 주시죠, 시청자님. 그래서 말입니다. 아, 네. 이게 저 밑에 그 월봉에 네네. 201선까지 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더 내릴 만한 부분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 추스리시고 심호흡하시고요. 예, 심호흡하시고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조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명전기 20% 손에 나고 계시는데 세 분 카운슬러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 진단 받고 싶으세요? 예, 이재호 차장님 예, 이재호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좀 예. 상세하게 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좀 멘붕 상태거든요.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종목을 2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올라갈 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명전기는 또한 뭐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실적 좋아요. 근데 여기 테마주잖아요. 그래도 안 가니까는. 네? 실적이 좋아도 안 가니까는. 테마주잖아요, 이거는. 테마, 대북 관련주 혹은 철도 관련주. 네. 이 테마로 해가지고 나와도 안 가더라고요. 뭐가 해도 안 간다고요? 철도 이슈가 나와도. 이슈가 나와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은 아무리 뭐 최소화 괜찮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 이제 뭐 철도라든가 뭐 대북 관련 이슈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 관련된 종목군이 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리고 형성되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만 잠깐 매매하는 거지. 지금은 이 자리에 당장 주말에 무슨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올라가다 말아요. 여기서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 철도 쪽에 또 얘기가 중요한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또 이게 시청자님 매수 가격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6까지 올라올 때 언제 갈지 말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런 이슈 또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거를 계속 2년 동안 끌고 간 것부터 잘못하셨다. 그거는 이제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도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이런 종목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막 어마어마한 급증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현재 자리의 반등은 좀 미진할 거예요. 그러나 시청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월봉상에서 뭐 200월 이평선이요? 뭐 그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예, 실적은 나쁘지 않고, 뭐 재무구조도 나쁘지 않고. 200월선은.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더 빠질 자리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차례 더 빠지고 급락이 나온다라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팔지 마세요. 이제는. 예. 흔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반등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자 지금까지 내가 2년 동안 뭐 했나 완전히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시고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손절할 자리도 넘어섰으니까 반등 나왔을 때 잘 추스리고 잘 팔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등의 목표치 어느 정도로 봐야겠나.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지 거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 또 이제 대북 관련된 어떤 철도 관련된 뭐 이슈나 뭐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이슈가 한번 등장해 주길 바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뭐 좋은 모멘텀이 형성된다라면은 4,0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받으시기 바라겠고 꾸준하게 조금씩 거래도 없이 미진하게 올라온다라면은 한 3,900원 정도, 네, 그 정도 3,8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보시고 사실 그 정도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다 자르지는 못하실 거예요. 3,800원 정도 거래도 없이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줄인 자금으로 다른 종목 매매하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기 연말 연초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명전기는 철저히 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일부 비중 좀 줄여놓고 다른 쪽으로 매매하고 나서 또 이제 복구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테마주는 딱 손절가 정해놓고 그거 이탈하면 그냥 눈 감고 매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감사합니다. 예, 가격 기억하셨죠? 예. 예, 일단 그 매수가 이상으로 올해 한번 왔었기 때문에 또 그 아래에서 팔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가격을 기억하셔서 비중을 일단 조절하시고요. 예. 그 자금으로 좀 다른 쪽으로 확실히 좀 좋을 만한 쪽으로, 장이 좋을 때 잘 올라갈 만한 쪽으로 잘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늘 도움 드릴 테니까 답답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승리하리라 님께서 삼성증권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승리하셔야죠. 근데 55,200원에 30% 오래 끌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해주셨네요. 오늘 주가가 47,100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한성민 대리님? 네, 지금 삼성증권 매수 비중을 보니까 매수가도 보니까 한 2년 정도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증권업황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대했던 증시 활성화 대책이 좀 실망으로 이제 발표가 좀 실망스러워서 네, 이렇게 좀 지속적인 실망 매물 나와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증권은 이제 좀 타사 대비 고액 자산가 기반이 많습니다. 개인 자산의 80% 이상이 거의 고액 자산가 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이제 상품 차별화나 그런 자산 관리 영업 측면에서는 다른 우리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 네, 대형사들보다 좀 압도적인 우위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타사 대비는 좀 양호하게 보여질 요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번 연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채권 수익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타사 대비 이제 삼성증권은 채권 수익 의존도가 좀 낮아서 네,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네,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BPS 기준을 한 52,000원 제시하면은 PBR 1.2배를 적용한다면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손절은 한 44,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4,000원, 6만 원. 매수가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드립니다. 오늘 좀 힘이 많이 빠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화로 직접 목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종목별로 다 많이 해주셔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자, 그래도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재충전 잘 하시고요. 데스매치 잠시 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